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까지만 하면 이민년, 이민월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입춘이 토요일 날 입춘이 들어오지만은 13시 30분이 지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3월 6일 정도가 아마도 이민년, 그 다음에 계묘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설명하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십천간이 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병이라고 하는 글자 어떤 기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글자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화라고 하는 것, 양화라고 하는 것으로 되게 되겠죠. 불의 기운이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자, 양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음화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오늘 병화였다라고 하면 이제 내일은 순차적으로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또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얘는 그 성향이 양화가 아니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물론 불이라고 하는 것이 뜨겁고 밝은 것입니다만은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빛이 있을 때 하나는 더 밝을 수가 있겠고 하나는 더 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뜨거울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약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핵융합, 핵수소 융합이라든가 그 폭발을 해서 굉장히 뜨겁고 열기하고 이제 뜨거운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하고 촛불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촛불은 밝기라든가 열기 면에서 당연히 태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게 되면 촛불에 손을 갖다 대면 손이 타죠. 하지만 태양빛을 많이 받고 있어도 뭐 살이 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 안 먹고 오래 태양빛 받고 있으면 열사병, 흑사병, 열사병이라고 하나요? 그거 걸려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음화가 더 뜨겁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화인 병화가 더 뜨겁고 더 밝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화 중에서도 양화인 병화는 우리가 물상에 비유할 때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의 비유를 많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 음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가장 쉽게 병화를 설명하는 것, 하늘에 뜨는 태양에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등촉지화, 정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촛불 같은 거라든가 특히 모닥불 같은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양화인 병화는 또 특징이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자연적인 불의 상대적인 것은 뭐예요? 인위적인 불이죠. 태양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불이죠. 산불 같은 경우도 사람이 실제로 불을 낼 수도 있지만은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나무들끼리 이렇게 비벼져 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도 옛날에 뭐 어디 저기 터키라든가 어떤 그런데 엄청난 범위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코알라들 다 타고 화상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자연적인 불로 볼 수가 있지만은 인위적인 불은 뭐야? 사람이 일부러 만드는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산불 같은 경우도 탈 재료가 있었으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부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연료가 불을 낼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특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그것은 인성 중에서도 양목인 간목을 가지고 정화의 불꽃을 키워줘야 돼. 예를 들면 전기불 같은 것이죠.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전구 담화에 빛을 낼 수가 있죠. 아니면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열기 같은 거 쓸 때 전기 안 들어오면 전열기 의미가 없고요. 겨울에 난방할 때 보일러 돌려서 방을 따뜻하게 하겠지만 가스가 없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고 모닥불을 피운다, 벽난로를 피운다, 역시 장작 없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 발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도 약했을 때,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는 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약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지만은, 만약에 병화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만 있다 그러면 정화처럼 간목에 연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들은 인성이 연연하다 보니까 특히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어머니죠. 정인 간목이라는 것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니까 남녀 불문하고 정화일간들이 교육이라든가 헌신봉사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모친하고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엄청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병화는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겠죠.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병정화가 있으면 병화는 좀 진취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밖에 나가서 좀 내가 나가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정화는 정적이죠. 촛불 같은 거는 아름답게 이렇게 피우겠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거나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정화는 금방 꺼져버리기 때문에 병화만큼 그렇게 진취적이진 못합니다. 물론 이제 정화 일간도 4,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정화 일간도 좀 아싸란 맛은 있겠지만은,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정화보다는 월등하게 강하고 오지랖도 넓고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한여름에 햇볕이 너무 뜨겁게 되면 만물이 마르고 고갈되고 타버리죠. 그래서 병화일간은 왕했을 때는 임수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시사철 병화는 왕하게 되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병화일간은 빛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뭘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보강해준다라고 하는 걸 좀 유식하게 말한다면 수보양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는 임수를 보게 되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강호수와 같다 그랬죠. 큰 바다와 같다 해서 대해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화가 떠 있을 때 밑으로 태양 밑에 바다가 있거나 강호수가 있을 때는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태양이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이제 명량 이론으로 봤을 때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가지고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자의 왕한 자는 임수로서 왕한 병화는 임수로서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 있던 간에 왕한 자는 통제하거나 관성으로서 식상으로서 설계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거나 비경급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통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 묘진 동반이 되면서 목왕절이 됩니다. 목왕절.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요.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목의 이제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월과 묘월에 가장 왕한 그런 세력을 얻게 되겠고, 또 화의 입장에서 화는 인월에 뭐가 됩니까? 여기가 장생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생처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화 또한 장생을 얻어서 화도 왕하다. 단 일간의 특성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기 때문에 인월에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가 인월에 태어난 것이 정화가 인월에 태어난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화 내일 공부할 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인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인의 병화가 통근할 수가 있고요. 인의 본기가 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의 생조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자 주걸의 병화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하면, 인월에 태어난 병화는 이거는 신왕한 사주 4, 5월에 태어난 그런 것처럼 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인월의 병화는 약하지 않다. 즉 완전 신왕까지는 아니라도 이
이 일간 자체가 약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다. 그래서 불약 이상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병화 말씀드렸죠. 병화는 일단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게 되면 임수를 얻어서 보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뭘 쓴다? 그냥 먼저 좀 단순무직하게 임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편관이 되겠죠.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관 칠살은 질병, 도적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관제, 구설 같은 거 심하면 뭘로 봅니까? 송사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배울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해서 길신으로 이렇게 배우고요. 칠살편관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 도적, 관제, 구설, 송사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신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 아니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다.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병화는 왕했을 때는 개수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욱 좋다. 개수, 병화 입장에서 정관이 개수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운무와 같다. 운무라고 하는 것은 구름 문자에다가 안개 문자를 이렇게 쓰죠. 병화가 개수를 보면 구름과 안개를 보게 되죠. 구름과 안개가 있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보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병화의 빛을 회강하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인 개수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는 칠살인 임수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간 있죠. 양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할 때는 경금 쓰는 것을 좋아해. 칠살이죠. 그 다음에 병화는 지금 임수 쓰는 것을 좋아한다 했고, 무토라고 하는 양간은 간목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다 칠살이죠. 근데 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정도는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죠. 이거는 경금의 특성상 칠살 쓰기보다는 정관 쓰는 것을 이건 좋아하는 것이고, 임수는 왕했을 때는 정관인 기토보다는 편관인 무토 쓰는 것을 더 좋아하겠는데,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 쓰는데 대체적으로 경금을 뺀 양간, 간목, 병화, 무토, 임수는 칠살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인월의 임수는 약합니다. 수는 인월이면 어떻게 되죠? 수는 인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됐죠. 병지,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뜻이죠. 임수는 해자축월에 왕하지만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매우 쇠가란 수가 되고 노쇠한다라고 이렇게 하죠. 하게 되기 때문에 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약한 임수를 도와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임수를 생해주면 더욱 좋을 겁니다. 이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수만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임수를 용신을 쓸 때는 용신이 왕해져야 되는데 목이 있으면 이 얘기를 뺏게 되죠. 오히려 또 예를 들어서 무토라고 하는 토가 있게 되면은 이 임수를 갖다 극하니까 안 좋은 것이고요. 무토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무토 이렇게 써야죠. 무토가 있게 되면 얘를 극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용신을 또 설계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인 병화 입장에서 재성인 경금이 있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생해주고 목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핵심은 임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경금은 보좌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임수가 예를 들어서 한 모임의 대장은 이제 병화가 되겠죠. 병화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핵심인 것이고 이 핵심을 갖다가 보좌해 주는 것은 경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 경금을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화인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목이 화를 생하는 관계, 즉 나를 생하죠. 생아자죠.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생하는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되게 되는데 이렇게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면 이거는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국세는 편인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인월은 목토왕하고 일간이 화도왕하죠. 모왕 자상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모왕자상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모왕자쇠라고 하는 모왕자쇠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모왕자쇠는 인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모왕자상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병화일간은 일간이 왕하면 임수를 치용해서 임수를 수보양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월의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해주는 제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는 재성을 뜻하죠. 그 다음에 약살, 약한 살, 임수가 약살이 되겠죠. 자자는 북돋아준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금 임수를 보게 되면 재성인 경금이 임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월의 병화가 왕한데 인목을 다시 봤기 때문에 인성도 왕해지지만 또 병화는 두 인목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다. 근데 승목인 묘목만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장작과 같아서 병화가 등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지에는 진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습토에 해당했던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물론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자체를 회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술토가 아닌 진토는 장점이 뭐냐,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월간에 임수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가 연간에도 임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병화일간 인월에 태어나서 인목까지 본 상태에서 병화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당연히 임수를 보게 되죠. 임수 요 정도 두 개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는데, 요 임수가 3주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토가 있으면 임수 두 개가 여기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술토는 마른 땅에다가 임수 두 개가 술에 통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임수 두 개가 마릅니다. 잠시 비가 오는 듯 했더니 금방 말라버린 봄에 가뭄이 든 형국이지만은 이것이 그나마 이것이 진토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마르지 않고 병화를 갖다가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를 얻게 됩니다. 생신은 뭐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갖춘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글자가 생시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뭐는 보아서는 안 된다, 토는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제가 토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진토 옆에 자수가 있죠. 자, 진, 합수, 준삼합입니다. 준삼합으로서 수가 왕해지게 되니까 진의 뿌리를 뒀던 임수가 자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두 임수도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된다. 이 상태에서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 자체가 너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화가 약해지게 되고 수가 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왕해진다라고 보는데,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해지게 되겠죠. 이 토는 병화를 회강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임수를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가 많아지는 것, 특히 무토장간 투출되는 것을 결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술시가 되면 더욱 좋지 못하죠. 자, 임수 두 개가 진에 통근하고 있었는데 진술충이 일어나게 되죠. 술토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개수가 깨집니다. 여기 있는 진중에 있는 개수가 진술충으로 해서 깨지게 되면 임수 두 개가 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뿌리가 없어진 임수를 갖다가 천간에 있는 시간에 있는 무토가 임수를 확인사살 모두 말려버리게 되겠고, 병화를 갖다가 회강하는 역할. 아마도 오늘 태어나는 생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생시가 무술시가 아닐까 라고 보게 되겠고요. 기촉시는 뭐 완전히 임수를 파극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나 임수를 탁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가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경신시가 아니죠. 경신시는 왜 좋은 생시가 되겠죠. 경인시가 되게 되면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는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통근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인의 뿌리를 두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인목 세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화운 가기보다는 이거는 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병신합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생시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진토 2개가 있어서 임수 3개가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수 3개가 만만치 않아요. 진토에 있다고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임수 3개가 진 2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 특히나 경자대운, 신해대운 가게 되면은 금수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저 말씀드렸던 것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갑오대운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죠. 병화일간이 양인까지 얻었고요. 인월의 간목까지 두줄돼서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이 임수 2개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임수 2개가 있으니까 병화가 난리 났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임수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목화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도 병화 투출되어 있고요. 신금이 있기 때문에 두 임수가 여기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병화 자체가 인 2개의 뿌리를 또 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진 2개에 임수 2개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세력인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저울로 치게 되면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는 화가 조금 더 왕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매우 득세를 하게 돼. 특히 경자대운 가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짜고 경금이 또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간이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병신대운 이렇게 가게 되면 인신상충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